이번 영상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처간의 전상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유명한이 활약했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편이 세 번째 영상이긴 하지만 앞선 두 영상을 굳이 안 봐도 영상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 이번 영상도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유명한이 활약했던 네 번째 에피소드는 무언의 항로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유명한은 노세 토시조라고 하는 야구선수와의 스포츠 대담 프로그램에 초대되어서 오키나와로 떠나게 됩니다. 원래는 유명한 혼자서 보러 가는 거였지만 코난과 미란이도 따라가야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세 명이서 오키나와에 가게 됐습니다. 그는 유명 스포츠 선수와 같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도 좋았지만 자신의 아내인 노에리가 이 노세 토시조라는 선수의 팬이어서 이 선수한테 사인을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더 기뻤죠. 유명한은 오키나와 공항에 도착해서 방송 관계자에게 자신이 부탁했던 노세 선수의 사인볼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관계자는 받아놨다고 하며 사인볼을 줬고 유명한은 이걸 받을 노에리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게 야공을 받은 유명한은 함께 노세 선수의 인터뷰를 도와줄 모토야마 씨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뒤 모토야마 씨가 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에 도착한 모토야마 씨는 함께 노세 선수를 만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모토야마 씨는 오늘 유명한 일행을 처음 봤을 건데 근처 경찰한테 말 걸고 있는 코난에게 경찰 그만 귀찮게 하고 빨리 같이 가자고 말했죠. 코난은 살짝 깨름직하긴 했지만 일단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난의 깨름직함은 틀린 적이 없는 법. 노세 선수를 만나러 가는 길에 쓰러진 노세 선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세 선수를 발견한 모토야마는 바로 구급차와 경찰차를 불렀습니다. 코난은 보통 쓰러진 사람을 보면 경찰을 부를 생각은 안 할 텐데 왜 경찰을 부른 걸까 하는 의심을 했고 그 의심은 곧 이 새끼가 범인이다 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토야마란 양반은 미야자키에서 오키나와까지 왔는데 미야자키에서 오키나와까지 오는 비행기 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모토야마가 살인범이라면 유명한 일행보다 먼저 오키나와에 와 있어야 하는데 알리바이상 모토야마는 유명한보다 늦게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코난은 이미 범인을 저 사람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알리바이를 무조건 깨야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추리를 끝낸 코난은 원래는 유명한을 재워서 해결해야 하지만 그냥 이번엔 유명한에게 힌트를 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노세 선수 사건 조사를 하던 유명한 일행은 어떤 음식점에 가게 됐는데 그 음식점에 가서 코난은 모토야마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을 유명한 일행이란 걸 알아봤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많은 음식점에서 돌아가면 빠르게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등등을 보여줬고 유명한은 코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유명한은 잠시 모토야마 씨를 혼자 둬가지고 흉기를 숨겼을 만한 장소에 혼자 가도록 만들었고 모토야마 씨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모토야마 씨를 부르고 자신의 추리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모토야마 씨는 미야자키에서 오키나와로 온 것이 아니라 미야자키에서 도쿄로 갔다가 도쿄에서 오키나와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일행과 같은 비행기를 탔고 같은 시간에 오키나와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코난이 유명한 일행인 걸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에 도착한 모토야마 씨는 노세 선수를 죽이고 공항으로 돌아온 뒤 이제서야 공항에 도착한 적 한 거였죠. 모토야마 씨의 알리바이는 공항의 탑승 출구와 입구가 같아서 할 수 있던 알리바이였던 거죠. 이렇게 사건의 진상이 다 밝혀진 모토야마 씨는 왜 노세를 죽였는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토야마 씨는 전직 마무리 투수였고 신인 시절엔 지금의 노세 선수보다 더 잘 나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세 선수가 모토야마 씨에게 투구를 할 때 습관이 있다 라는 식으로 말했고 모토야마 씨는 그 습관을 고치려다가 너무 많은 투구를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어깨가 망가져서 은퇴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은퇴를 한 모토야마 씨를 노세 선수가 챙겨줘서 모토야마 씨는 노세 선수를 은인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노세 선수는 모토야마 씨를 자멸시키기 위해 습관이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친 거였습니다. 모토야마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원래 노세 선수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든 기록들과 영광은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라고 울분을 토했고 이런 분노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였죠. 이 같은 사정을 들은 유명한은 모토야마 씨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야구선수로 했어도 엄청난 기록을 세우진 못했을 것이다. 마무리 투수란 팀의 최후의 보루다. 엄청나게 맞고 욕을 먹어도 다음 경기에 나올 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마운드에 서야 한다. 하지만 자제력을 잃고 남의 목숨을 빼앗는 당신 같은 사람은 그런 마무리 투수가 될 수는 없었을 거다 라는 말을 해줬죠. 이렇게 사건은 해결됐지만 유명한은 살짝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노예를 위해 받은 노세 선수의 사인볼인데 노세 선수가 살해당해버렸으니 찜찜해서 이 사인볼을 줄 수 없게 됐거든요. 이렇게 무언의 항로라는 에피소드는 마무리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전에 보이지 않는 용의자라는 에피소드와는 다르게 유명한 혼자서 푼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난이 준 조금의 힌트로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파악했으니 이 정도면 유명한의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어봤네요. 다음 유명한이 활약했던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부드러움은 거짓을 이긴다 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코난과 미란이는 노일이 본인의 사무소로 불러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노일이는 어떤 여자 가라데 챔피언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코난하고 미란이가 그 사람을 왜 기다리는 거냐 라고 물어보자 그 가라데 챔피언의 남편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걸 확인해주러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죠. 얼마 뒤 전직 가라데 챔피언인 유코씨가 왔고 함께 유코의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유코씨는 집으로 가기 전 남편이 집에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남편분은 지금 지인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와 있다고 조금 뒤에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대충 전화 받는 남편의 주위에서 연불 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장례식장인 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코씨는 남편이 돌아올 때 동안 같이 밥이나 먹자고 말했고 그렇게 노이리와 코난, 미란이 그리고 유코씨는 유코씨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미란이와 유코씨는 같은
가라데 선수니까 서로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고, 사실 노일이가 이렇게 미라니를 부른 것도 가라데 챔피언인 유코씨와 대화를 나누길 바래서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화를 몇 분 동안 나누다가 밥을 거의 다 먹었고, 유코씨가 한 10분 정도 화장실을 갔다 온 뒤 레스토랑을 나오게 됐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서 유코씨의 차를 탔는데, 유코씨는 갑자기 노일이에게 보여주는 척하면서 차의 좌석 위치를 조정하고 백미러까지 조정한 뒤 출발을 했습니다. 코난이 이 장면을 유심히 봤고 뭔가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코씨의 트로피를 보고 싶다는 걸 핑계로 유코씨의 집에 왔죠. 유코씨의 집에 와보니 남편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어서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코씨는 남편을 찾기 시작했고, 노일이와 코난, 미라니는 거실에 와서 트로피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유코씨의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벨 소리가 집안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순간 불안함을 느꼈고 벨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발견된 것은 차가운 남편의 시신이었죠. 코난은 바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들과 함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코난과 노일이는 나름의 수사를 해봤고, 노일이와 코난 둘 다 같은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들과 함께 시체를 발견한 유코씨였죠. 물론 유코씨의 알리바이는 완벽하긴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여러 부자연스러운 행동 때문에 유코씨를 범인으로 의심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노일이와 코난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코씨가 자리를 비운 10분 동안 어느 장례식장에 있는지도 모르는 남편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니는 유명한에게 지혜를 빌려보자고 말했지만, 노일이는 유명한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니는 그런 노일이의 말을 무시하고 유명한에게 전화를 걸었고, 노일이는 유명한에게 사건에 대한 것들을 다 말해줬습니다. 유명한은 이 얘기를 다 듣고는 남편이 장례식장에 간 게 거짓말이란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쓴 수법이 자신이 많이 쓰던 수법이었거든요. 사실 남편은 장례식장에 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장례식장 소리가 나오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자신은 다른 데에 가 있던 거였습니다. 유명한은 이걸 직접적으로 알려줄까 했지만 노일이 자존심상 자신에게 도움을 받는 걸 안 좋아할 거라고 판단해서 그냥 힌트만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은 일부러 마작 소리를 들려주며 노일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상한 헛소리를 한 뒤 마작하느라 바쁘니까 전화를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노일이는 이렇게 유명한과 통화를 한 뒤 유코씨가 어떻게 남편을 죽인 건지, 그리고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든 건지도 알게 됐습니다. 노일이는 사건에 대한 걸 전부 알아낸 뒤 따로 유코씨를 불러서 그녀의 범행 수법을 말해주며 자수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우선 앞서 유명한이 유코씨의 남편의 수법을 알아냈듯이 유코씨도 남편의 수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몰래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죠. 사실 유코씨의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유코씨의 남편이 불륜녀와 만나던 장소가 바로 노일이와 함께 밥을 먹었던 그 레스토랑이었고, 잠시 유코씨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10분 사이에 주차장에 가서 유코씨의 남편을 살해한 뒤 트렁크에 넣어놨던 거죠. 유코씨의 집에 오기 전 유코씨가 차의 좌석 위치라던가 백미러를 조정한 것도 그 차가 본인 차가 아닌 남편의 차라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 조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살해를 한 뒤 노일이 일행과 함께 집에 온 다음 노일이 일행을 거실에 놔두고 자신은 남편의 시신을 방에 놔둔 거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서 유코씨는 자수를 했고, 노일이 일행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던 중 미라니는 혹시 유명한이 노일이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혹시나 싶어서 유명한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유명한은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노일에게 전화가 와서 설마 아직 사건을 해결 못했나? 하는 생각에 다시 마작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테이프에서 옛날 유명한이 결혼식 사회를 봤을 때 음성이 들렸는데, 하필 그 음성 초반 부분에 다른 여자가 유명한을 부르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들은 노일이는 기분이 나빠져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유명한은 기껏 힌트를 주기 위해서 테이프를 틀었는데 노일이 오해가 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일단 잠이 오니까 좀 자기로 하고 다음에 오해를 풀기로 했죠. 이렇게 부드러움은 거짓을 이긴다 라는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이 부드러움은 거짓을 이긴다라는 에피소드는 유명한이 직접 추리를 하진 않지만 노일이나 코난보다 먼저 범인의 트릭을 알아내고 힌트를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용의자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유명한이 코난의 추리력도 이기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 걸 보면 유명한도 꽤 실력 있는 탐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유명한이 활약한 사건은 몇 가지가 더 남아있으니 다음 영상들도 계속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